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기본 중에 기본일 뿐이에요. 부동산 경매에서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다른 쪽으로 빠져들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실천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서 나름의 이익을 꾸준히 내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면서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꼭 있더라고요. 현미경이 만들어진 지도 어느덧 10년 가까이 됐어요. 수익을 크게 뽑아서 환호하는 성공 투자자도 보았고요, 실패해서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투자자도 꽤 많이 보아왔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성공하는 투자자들은요,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어서 롱런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말하는 세 가지 원칙을 잘 지키고 제 경험으로 보면 끝까지 웃을 수 있는 경매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원칙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수익을 얻어도 누구 하나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기 것으로 습득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임야입니다. 집은 토지고요, 449평, 그건 500평 가까이 되는데 이 물건이 신 가격이 135만 3천 원 정도예요. 처음에 953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감정가에 대비하면 704%예요. 이 무렵에 분묘기지권이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유행처럼 좀 번졌어요. 그런데 낙찰 전과 낙찰 후는 완전히 틀립니다. 낙찰 전에는 분위기가 달아올라서 누구라도 낙찰하면 이익을 당장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낙찰하고 난 이후에는 물건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게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납했습니다. 자, 미납하는 금액도 되게 간단해요. 감정가가 135만 원 정도다 보니까 보증금이 1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내 판단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싶으니까 금방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20명이 입찰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낙찰 가격이 더 오릅니다. 무려 1960만 원 정도로 낙찰가가 치솟아요. 감정가 대비 1448%. 나는 잘할 수 있어. 미납한 사람과 달라. 나는 실력도 있고 도와줄 조력자가 있어. 그런데 낙찰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챙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쉽게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납을 하고 세 번째 927%에 낙찰이 됩니다. 1255만 원 정도에. 이 금액도 굉장히 비싼 금액이죠. 솔직히 이런 물건은 이 완도 이 물건지 근방에 사는, 더 정확하게 하면 공유자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지,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낙찰해서 이익을 뽑는다? 저는 그렇게 쉽게 보지 않습니다. 묘지가 정갈하게 깨끗하게 있으면 묘지를 관리하는 공유자가 사줄 여력이 충분히 있다. 포장도로는 아니지만 임도가 어느 정도 개설되어 있으면 그래도 좋다. 풍광이 뛰어나면 다음 매수자가 쉽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공유자가 이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공유자가 욕심을 부릴 것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누가 이 빽빽한 섬에 들어가서 묘지까지 있는 활용 가능성이 낮은 그런 물건을 마음에 들어라 하겠습니까? 이 물건이 감정가 대비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낙찰될 수 있었던 것은 분위기가 한몫했다라고 봐요. 이 분위기에 휩싸이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낙찰을 했다라고 하면 이익을 얻을 확률이 정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만 하면 뭔가 다 나아질 것이다. 낙찰되면 저절로 알아서 수익이 뽑아질 것이다. 감정 가격이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익을 뽑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몰아가는 사람이 또 생겨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매에서 이익을 뽑는다라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도 분위기가 한몫하다 보니까 낙찰 이후의 상황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경매에서 낙찰 전과 후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낙찰 전에는 모든 것이 희망에 가득 차 있지만 낙찰 되고 나면 책임지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롯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툭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 변수를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가 통통 튀어요. 그리고 미납하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는 잘 아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나름대로의 사정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납을 하는 겁니다. 낙찰 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낙찰자 입장에서 발벗고 나선다? 그런 일 잘 없어요. 거기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낙찰자가 지는 겁니다.
분위기에 휩싸여서 낙찰을 받게 되면 생각만큼 그 대응력이 기민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은 답답하죠. 여기에 물어봐도 속 시원한 건 없고, 또 저렇게 하자니 뭔가 또 걸리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은 다 똑같아요. 낙찰 전에 좋게만 보는 상황이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 자신의 출구 전략이 명확하지 않고 불안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조언도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입찰 전에 너무나 그 물건을 좋게 본다라든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등 떠밀려서 낙찰을 한다라든지, 상황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봐가지고 입찰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후회를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식의 낙찰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진짜 난감할 때가 많았었죠. 입찰 전에는 좋은 쪽보다는 냉정하게 안 좋은 쪽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꽤 오래된 물건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 금액이 1,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입지가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건지 1,200만 원 정도에 다소 높게 낙찰이 됐다라고 봅니다. 온전한 물건이 아니라 지분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문제 해결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낡은 주택의 지분 토지이기 때문에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나아지는 것은 없지만 낙찰자는 좋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낙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소유자가 나누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죠. 소유권을 한 대로 모으든지 아니면 소유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이 토지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다만 입지가 좀 좋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넘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이 5년 만에 다시 경매에 등장합니다. 보통 지분이 하나로 모아져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나오게 되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없고 오로지 시장 가격에 맡겨야 되는데, 다행히 2022년도에 나왔던 이 물건은 신건이 3,400인데 9명이 입찰해서 5,63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높게 되었으니까 좋은 거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낙찰자는 애는 애대로 쓰고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 돈이 오스란히 낙찰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지분 비율만큼 돈이 건너가기 때문에 이 금액도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봐도요, 거리는 좀 달라졌지만 물건 자체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손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소유권이 나눠진 이 물건을 정말 5년 후에 내가 다시 경매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출구 전략을 짰다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형식 경매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면 만만치 않은 마음고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5년 전 사진과 지금 이 사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매 낙찰자들은요, 이익을 뽑는 것은 자신을 해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익을 뽑을 것이고 그 기간이 얼마만큼 걸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예상 기간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낙찰 이후에 누군가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물어보면 가격이 바로 툭 튀어나올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짜시는 게 좋아요. 누구든 높은 수익을 장담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수익을 얼마 만에 뽑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6개월 안에 얼마를 뽑을 것인가, 이해 관계인이 자신의 물건을 매수한다고 하면 금액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생각하십시오. 계획되지 않으면 금액을 물어봐도 얼른 대답할 수가 없고요. 이 물건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단기로 끝낼 것인가 하는 가늠이 서질 않아요. 누가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다른 식의 해법을 내놓으면 그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집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엉뚱할 때가 있어요. 낙찰하고 바로 나오는데 누군가 뒤따라 나와서 얼마에 사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리 저렴하게 준다고 해도 안 산다고 도리질 하시는 분도 있고, 상황이 내가 꼭 의도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촘촘히 짜라고 하는 건데, 목표 금액만 설정하지 마시고 기간대별로 목표 금액이 조금씩 달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빨리 끝나면 통 크게 양보하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되고요.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전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부동산 경매 사기라고 치면 감쪽같이 당한다, 쉽게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조금만 냉정함을 갖고 이익을 보장한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공동 투자도 좋고요,
높은 수익률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그 이상을 벌어들이려고 하면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기의 함정에 빠지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꼭 누군가를 속이려고 한다든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이익을 쫓다 보니까 그런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빠르게, 간단하게 이번 한 번만, 이런 식의 유혹에 휩쓸리게 되면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요, 그 두 번이 계속 수렁으로 몰고 갑니다. 투자금에 눈독을 들인다든지 다른 사람의 기대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욕심이라고 봅니다. 저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당하고 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경험과 노력을 중시하지 않고 엉뚱한 쪽에 관심이 커져가는구나,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까지는 안 괜찮다, 그게 아니라 진짜 처음부터 완벽하게 배제하시는 게 저는 가장 낫다고 봅니다. 돈이 크고 작고 나는 얼마만큼 관여했고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이런 식의 변명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자라나는 것은 싹을 잘라내십시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만 알고 내 노력과 내 경험치에 비해서 과도한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잘라내십시오. 이 원칙만 지키시면 부동산 경매 투자에서 길게 이익을 얻으실 수 있고 좀 더 오랫동안 경매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쉽게 이익이 나는 것은 없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력으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누군가를 속이려고 한다라든지 누군가의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끝이 좋지 않는데 단기적인 이익에 함몰돼서 그런 일을 끊임없이 벌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쉽게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런 유혹에 혹하니 휩쓸린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늘 경계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부동산 경매 투자에서 노력하는 만큼, 자신이 애쓴 만큼 그만큼의 이익은 보장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현미경에서도요, 경매 기본 강의를 연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경매 지식과 경험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경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투자자의 투자금이나 자본금에는 관심이 1도 없어요.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나 이익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눈치가 빨라서 그렇게 흘러가게 놔두지를 않죠. 경매 기본 강의에 초보 투자자들의 관심 있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미경 카페에 들어오셔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